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죽음의 백조,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어제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어제는 강원도 사격장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B-1B 폭격기 2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본 방호 식별구역을 지날 때는 일본 전투기 2대가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방호 식별구역으로 넘어올 때는 우리의 전투기 2대가 또 엄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월 사격장에서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하고 다시 앤더슨 공군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자, 이번 훈련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어제 오후죠. 네. 어제 오후에 이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B-1B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네. 이 2대가 이제 와서 일본 그 영공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아서 이렇게 진출해 오다가 네. 애안해 부근에서 우리 한국 공군의 제19 전투비행단입니다. 충주에 네. 있는 제19 전투비행단 KF-16 2대에게 인계를 하고 네. 마치 릴레이 하듯이 네. 인계를 해주고 우리 이제 KF-16 전투기 2대가 인수를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영월에 있는 우리 공군의 필승 사격장이라고 있어요. 그 필승 사격장에 가서 공대지 폭탄 수학 훈련을 한 후에 바로 우리 한반도를 관통해서 네. 서해로 빠져나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제 이 특이한 사항은 뭐 좀 이따 또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일본이 네. 호위를 하다가 한국에게 인계를 하고 네. 미국의 폭격기를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한미일의 공조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한일 또 중국 다 이렇게 공식 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맞춰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신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훈련을 했는데 일본 방호식별구역과 우리 한국 방호식별구역을 지날 때 일본 전투기 2대와 한국 전투기 2대가 호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가 될 때 우리 KF-16 전투기가 항상 같이 날았던 건 아닙니다. 같이 날았던 적도 있고 날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전투기 2대, 우리 전투기 2대가 모두 호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두 미군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일본 영해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런 항공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랜서가 올 때 항상 일본이 엄호를 했을까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한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 순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발표할 연설문, 그다음에 미일 간에 앞으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네. 한 부분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폐기가 기본 목적이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 피벗 투 에이시아 그래가지고 네. 아시아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을 갔었습니다. 네. 그것이 기본 목적이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네. 아마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은 네. 중국의 그 군사적 팽창 정책을 억제하기 위한데 굉장한 그 중점을 두기 위해서 아하. 아마 일본에서도 그러고 우리 국회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엮여 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훈련의 내용도 의미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월 사격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그냥 공대지 폭격 훈련이 아니라요. 이번에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공대지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B-1B에 원래 핵폭탄을 장착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지디를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 네. 생각하는 것이 이 B-1B는 그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네. 핵폭탄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B-1B를 가지고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
그건 그건 말이 어떻게 안 맞는 것이죠. 네. 그럼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사실이 틀린 건가요? 그렇죠. 러시아도 비온비하고 거의 흡사한 블랙잭이라고 하는 또 초음속 폭격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초음속 폭격기는 우리 서로 핵 장착하지 말자라고 국가와 국가 간에 협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핵폭탄 투하 훈련했다. 이것은 안 뭔가 맞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다른 재래식 폭탄 투하 훈련하면서 홍보를 지금 핵폭탄 투하 훈련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군요. 다르게 해석을. 자, 김정보 실장님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정 자체를 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하면은 네. 그런 합의 자체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최근에 미국에서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될 때 네. 행정부에서는 6,400억 불을 요청을 했는데 네. 상원에서 7천억 불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그다음에 구축함, 잠수함에 이중 용도의 폭탄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하라라고 그 돈을 올려줬습니다. 아,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군요.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B1B도 핵폭탄을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폭탄 훈련을 했다라고 봐도 뭐 이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술적으로 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정 때문에 B1B에는 핵폭탄을 달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미국의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걸 보면 앞으로 달 수도 있다. 그러면 훈련이기 때문에 아직 진짜로 단 건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비온비에 앞으로도 핵폭탄을 장착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이 이 비온비 아니면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면 네. 부족하다면 이 비온비에도 추가하고 다 하겠지만 네. 미국이 이거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핵 투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고 다만 핵을 투하했을 때 어느 고도에서 네.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서 어느 시점에 투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훈련을 핵을 가지고 있는 B2나 네. B2가 사실 움직이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B2를 대신해서 시뮬레이션을 대신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말씀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종무 시장이 짧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미국이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거나 네. 하기 전까지는 핵탄두를 안 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벙커를 부실 수 있는 그렇죠. 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핵으로 공격하지도 않는데도 현재 전술 핵무기 가지고 조그마한 전술 핵무기 가지고 김정은에 있는 벙커를 부신다든가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적 협약의 위반이죠. 핵을 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요. 원래 B1B 랜서 폭격기가 전개될 때마다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광란적인 위협, 공갈책 등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례적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뉴스 탑10에서 두 분 전문가가 그때 북한이 리더가 저걸 감지하지 못하느냐 하느냐 이것도 잠깐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저렇게 이번에 신속하게 보도한 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아마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3일이 지나도 보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뭔가 반미 대결전에 대한 그 내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그 B1B와 트럼프의 방한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걸 반미 교육에 이용하려고 네. 상당히 좀 악랄하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보도 내용을 보면은 네. 이 괌에서 출발해서 네. 제주도까지 왔다가 네. 제주도에서 일본 비행기의 호의를 받다가 그렇죠.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공공의 호의를 받고 쉽게 말하면 좀 요란스럽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영월에 가서 폭탄 훈련까지도 전부 다 조선중앙통신이 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네. 미국이 발표하기 전에 내가 다 봤다. 그러면 지금 북한도 이거를 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네요, 결국엔. 제가 숱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했다가 죽으니까. 네. 그래서 벌써 제주도 정도의 비안비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에서 벌써 레이더가 그걸 포착을 합니다. 포착했기 때문에 포착하고도 만약에 그 군사적 대응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방안에 앞서서 네.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그렇죠. 준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트럼프가 역시 또 협상의 달인이라고 본인을 되게 그렇게 높게 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손자병법에도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계속 저런 식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함으로써 네. 북한으로서는 막 몸이 달아서 네. 어쩔 줄 모르게 지금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그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저렇게 된 다음에 협상하는 게 트럼프로서는 아주 유리한 입지에서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건 안 하건 네. 역시 협상은 달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 여성원 변호사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이 혹시나 못 볼까봐 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한 그런 훈련이다. 어제 저희가 공개한 B2 폭격기의 미국 내 훈련 그것도 거기서도 이제, 예. 무선 통신을 일부러 보이적으로 공개를 한 했죠.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B1B가 NLL을 넘어갔을 때도 네. 야간에 했더니 북한이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몰래 했더니 정말 모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네들도 알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있어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낮에 한 거죠. 낮에는 북한 레이더가 켜져 있으니까. 네. SA5, SA2, 5가 네, 켜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낮에 하면 그게 이제 한 제주도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일부러 오후에 하지 않았느냐, 보라고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4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